참고로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흥미거리 판타지 소설 또는 후대 사람들이 나중에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춘 뭐 그런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신빙성 낮은 가짜 예언들도 있지만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예언이라는 것, 즉 실제로 먼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그걸 기록으로 남긴 후 나중에 보면 그게 현실에서 똑같이 벌어진 일들이 그냥 꽤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이 예언이라는 건 그냥 미신이나 거짓말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걸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많은 신비한 영역입니다. 그 한 예로 아주 짧게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절대로 반박하지도,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난 1899년 한국에서 발행됐던 제국신문에 실린 어느 편집자가 꾸었다는 꿈 이야기입니다. 글쓴이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자기는 다른 시간대의 한국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대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욱한 국가가 되어 있었고, 종로라는 곳에 가보니 거리마다 10층이 훌쩍 넘는 거대한 가옥들이 길을 따라 질비했는 데다 마치 바둑판처럼 곱게 만들어져 있던 마차가 달리는 길들은 흙먼지가 날리지 않게 단단한 검은 돌 같은 것으로 덮여 있었고, 또 어떤 건물로 들어가 보니까 마치 태산같이 많은 형형색색의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이 쌓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가 그 넓은 한강 위로 거대한 다리가 걸쳐져 있어서 사람들과 마차들이 배를 타지 않고도 자유롭게 한강을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밖을 나가보니 거기서 기차를 타면 못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국 모든 곳을 다닐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때 만난 그 꿈속 조선인들은 모두 다 백성 100명 중 99명이 전부 다 글을 읽고 쓸 줄 알 정도로 전 세계에서도 가장 앞선 문명국이 되어 있었다고 전하며, 그러다가 갑자기 꿈에서 깨어보니 그때가 1899년 2월 25일 오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 보이는 이 화면에 보이는 신문 기사 속에서 지금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옛날 한글이기도 하고 또 세로로 써져 있어 그걸 읽기가 쉽지 않기는 한데, 유튜브나 인터넷에 제국신문 1899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그 꿈꾸니가 약 100년 또는 150년 미래의 한국으로 시간 여행을 가서 그때 모습을 보고 돌아와 그걸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전국에는 모두 단층 건물에다 거리에는 소가 끄는 달구지에 아직도 한강을 나룻배로 건너고 있었고, 무엇보다 당시 전 국민의 대다수가 문맹이었으며 전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것은 아직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 시절에 살던 사람이 이건 그가 어떻게 그냥 지어내려고 해도 절대로 이렇게나 디테일하게 지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도 완벽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명대사와 타너스님 외 조선시대에 활동하며 앞서 본 그 제국신문의 케이스와 비슷하게 먼 미래에 대해 수많은 예언을 남긴 것은 물론 격암 유록이라는 지금도 보관되고 있는 확실한 증거까지 남기고 있는 것에 더해 무려 조선실록에도 왕에게 조언을 한 것이 2번이나 등장하는 격암 남사고의 예언 이야기들까지 모두 종합해서 너무 먼 미래 말고 이 2024년을 기점으로 근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정말 너무도 신기한 것이 1544년생으로 채식으로 다져진 극강의 베지테리안 근육으로 임진왜란 때 날아다니시며 외놈들 뚜껑 깨고 다니셨던 사명대사님도 그러셨고, 참고로 이거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그 한밤중에 혼자 산에서 차박하시다 해골물 원샷 드링킹 하신 분은 이분이 아니라 원효 대사님이십니다. 아무튼 이 사명대사도, 그리고 1913년생이신 타너스님도, 또 1509년생인 격암 남사고의 예언 모두, 거기다가 에드가 케이시와 같은 서양 예언가들까지도 모두 동일하게 맞추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1950년에 벌어진 한국전쟁과 분단입니다. 그들은 이걸 우리 민족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자 아픔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고, 이후 두 한 민족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 특히 남쪽의 경우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국력을 발전시키며 전 세계 최강국이자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듯이 그 거짓말 같은 예언은 지금 이미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난 1950년대 또는 60년대 누가 그 폐허가 된 절망의 땅 한국을 보면서 그런 예언을 했다면
그러니까 그건 마치 지금 폐허가 되어버린 팔레스타인이 불과 50년 후 전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 되고 또 세계에서 10번째로 부자 나라가 될 것이며 그것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팔레스타인 출신의 가수들의 춤과 노래를 따라 부르며 또 그들이 만든 영화와 드라마가 세계 1위를 독차지하는 그런 전 세계 최강 군사, 경제, 문화 강대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과도 같아 아마 이 친구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경우거나 아니면 심플하게 정신병자 취급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의 전쟁은 지금 팔레스타인과 같은 2개월이 아닌 무려 3년에 걸쳐 치러진 미니 세계대전으로 그런 지옥에서 우리는 지금 이런 낙원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들의 예언에서는 각자 그 지적하고 있는 시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커다란 재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언의 맥락이나 설명을 보면 그게 전쟁을 뜻하는 것 같지는 않고 사명대사와 타노스님의 경우에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을 묘사하는 것에 가깝고 또 격암 유록에서도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대천재지변으로 하늘이 변하고 땅이 흔들리며 불이 날아다니다 땅으로 떨어진다 고 묘사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흉년이 들고 2년 넘게 무서운 돌림병이 전 세계에 퍼져버리면서 그 무서운 질병으로 전 세계 10가구 중 한 가구도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국지적인 재난이 아닌 이 지구 전체에서 벌어지는 어떤 커다란 재난 그리고 그 재난 이후 무너진 사회 시스템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팬데믹이 온 세상을 휩쓰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듯 싶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후의 세상입니다. 이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그 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이며 또 피해 역시 가장 적다고 말하고 있고 그때는 이미 통일이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서해의 땅이 붕괴하며 땅덩어리의 크기도 몰라보게 커진 상태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나라가 되어 그래서 각각의 나라가 그 빛을 따라 벌나비처럼 찾아온다 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살아남은 전 세계인들이 모두 한국으로 모여들며 이 한반도가 그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과거 대홍수 이후 또 한 번의 대청소와 그 이후 시작된다는 낙원에 대한 이야기와도 매우 유사점이 많은 예언인데 한편 이 모든 예언들이 이런 한반도의 미래를 예언함에 있어 거의 항상 함께 예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미래에 대한 너무도 암울하고 어두운 예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거의 전 세계 예언가들이 대동단결하여 모두 다 한 목소리로 같은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가장 유명한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스의 경우 일본은 앞으로 대지진으로 침몰할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고든 스칼리온의 경우 자신이 꿈에서 본 일본의 모습은 전 지구적인 재난 이후 홋카이도 지방 일부를 남겨놓고는 모두 바다 안으로 가라앉아 사라져 버렸다고 예언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에서 가장 인정받는 예언가인 기다노 대승정의 경우도 일본은 곧 지각의 대변화로 일본 땅의 대부분이 물속으로 잠기게 될 것이며 그 대재난으로 인해 일본인은 단 20만 명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노 대승정은 자기 나라인 일본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섭고도 살벌한 예언을 남기면서 또 같은 예언에서 일본의 이웃인 한국의 경우 그 대재난 이후 지구상 전체 나라들 가운데 종주국이자 가장 강력한 핵심 국가로 솟아오르게 될 것이며 그 땅에서는 성형 군자가 부지기수로 등장하며 세상 만방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함께 남겼습니다. 최근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앞으로 2년에서 5년 사이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역사 최초의 팬데믹인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있었고 그 39년 후 아시아 독감이 1957년에 찾아왔는데 이후 11년 후 홍콩 독감이 등장한 다음 2002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스가 그리고 7년 후에는 신종플루 또다시 3년 후에는 메르스가 왔다가 2년 후에는 에볼라가 찾아온 후 2019년에는 그 악명 높은 코로나가 찾아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 팬데믹이 찾아오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뜻이며 그래서 어쩌면 불과 2년 정도 안에 지난 코로나와 같은 또 다른 대형 유행병이 닥쳐올 수 있으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사실 이 일본 대지진이나 침몰 이야기는 우리의 경우로 따지자면 북한에서 조만간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지난 수십 년간 너무도 많이 등장했던 경고들이어서 이제는 사람들 모두 어느 정도 둔감해진 케이스이긴 한데 그런데 한편으로 그게 그렇게 자주 언급되고 경고된 이유는
그 발생 가능성이 실제로 매우 엄청나게 크며 또 일단 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의 멸망 수준의 결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 상황을 봐서는 요즘에도 계속 미사일을 열심히 쏴대고는 있지만 그건 그런 긴장을 인민들을 선동하는데 그리고 미국에게 협상할 카드로 활용하고 있을 뿐 전 세계 그 누구보다도 호의호식하며 누리며 살고 있는 그 지도부와 군부가 진짜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하는 멍청한 전쟁을 스스로 일으킬 확률은 상식적으로 극히 낮다고 보여지는 한편 이 일본의 지진이나 화산 폭발의 경우 이게 그 정반대의 경우로 내일 당장 터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일본 포함 전 세계 모든 과학자와 지질학자들이 공통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고 또 역사적인 기록이나 아니면 과학적인 그 발생 주기를 봐도 이미 그 발생 시기가 한참 넘은 것이라는 데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첫날에도 예고 없이 커다란 지진이 찾아오며 모두를 놀라게 했던 것처럼 세계 예언가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예언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온갖 총체적 재난들이 한꺼번에 그것도 불시에 찾아온다는 그 운명의 날이 언제가 될지 절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새해에는 국내외 그 많은 예언들처럼 우리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좋은 변화들만 어서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며 또 어찌어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수천 년도 넘게 늘 그래왔듯 그 어려움들 또한 지혜롭고 용맹스럽게 헤쳐나가 예언이나 운명이 아닌 바로 우리 스스로의 명민함과 성실함 그리고 힘과 의지로 어제보다 더 나은 세상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